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연일 대미 압박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북한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 일본 등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워싱턴을 방문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의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3국 대표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자 회동에 이어 비건 대표는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복귀한 이도훈 본부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미북 실무 협상 결과를 상세히 전달받았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2주 후 미북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미국과 계속 소통하며 대처하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스웨덴 실무협상 결렬 직후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2주일 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으로 인한 탄핵 조사, 시리아 내 미군 철군 등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다른 정상과 자유롭게 통화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했지만 실제 통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nd I don't want to have spies when I'm negotiating with China and Syria and all of the countries. If you look at Turkey with Erdogan, I have calls with all these people. And Kim Jong-un. 스웨덴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고 주장하며 결렬을 선언했던 북한 측은 문제 해결 방법을 미국 측에 제시했고 대화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면서 올해 말까지가 시한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유럽 6개 국가들이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 진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미국은 위상을 고려해 북한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규탄에 미국이 동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발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다루는 미국과의 합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동맹의 안보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Nonetheless, the U.S. should join with its European allies in condemning the missile launches, if only to provide reassurance to U.S. allies in East Asia, especially Japan and South Korea. 세이모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능력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외교, 군사적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주도해 북한 미사일 억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미국의 상징을 고려할 때 북한 문제에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rying to salvage its diplomatic outreach to Pyongyang, but it really should not be left to other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stand up and affirm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 abiding by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은 결의 이행과 지지를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 국가의 입장 발표는 정치, 외교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미국의 유엔 안보리 공동 성명 불참 결정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압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에 앞장섰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There's a positive side of this, and that is that we really need strong international pressure put on North Korea. And so I am gratified that European countries, France, the UK, and Germany have taken the lead in this to condemn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잔우지 대표와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규탄 공동성명에 전략적으로 빠졌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회원국과의 역할 분담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의 미사일 방위 능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0일 의회에 출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 의회 발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이것이 없다고 일본 방위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7함대 사령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복서 상륙준비단과 미 해병 제11원정단이 지난달 23일 제5함대에서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257m, 배수량 4만 1000톤인 복서함은 중형 항모급 함정으로 수직 이착륙 F-35B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고 전투병력 2천여 명과 전차, 장갑차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제11원정단은 상륙과 항공, 전투지원 보급 등 대규모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함대에는 올해 말까지 미 해군의 최신형 항모급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상륙함 뉴 올리언스함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열린 친북 성향 음악회가 북한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미국 내 인권단체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악단 관계자는 그러나 외세가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우르교향악단이 지난 5일 뉴욕 맨하탄에 있는 카프만 뮤직센터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중국 외교관, 뉴욕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음악회엔 모차르트 교향곡 등 기존 클래식 음악과 더불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인민의 환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등이 연주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인권재단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은 9일 VOA에 이 음악회가 북한 김씨 정권과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북 성향의 악단이 일반 클래식 음악회로 위장한 뒤 실제로는 김정은과 그의 폭정을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고 관객들은 음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I would imagine that most of the attendees just don't really know. They don't really know what's going on. 실제 이날 개막곡인 인민의 환희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는 북한 김씨 가족을 우상화한 곡이고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사회주의 체제를 받드는 곡입니다. 소르 헬버슨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회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압제국이라며 뉴욕 심장부에서 독재자 찬양곡을 연주하는 건 옛 독일의 나치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음악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악의 공범들이라며 음악회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우르교향악단 측은 북한 관련 곡은 5분 정도 연주했다며 인권재단이 음악회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그 파워에서 너무 국민을 살았는데 70년이나 이제 우리 민족들이 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죠 뭐. 우리가 우리 소리를 그렇게 조금 내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거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물론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도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은 탈북민 40명 중 9명이 방사능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가운데 8명은 북한의 핵실험장 인근 출신이라는 조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10일 한국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제출한 분석 자료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탈북민 40명이 관련 검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안정형 염색체 이상 분석 검사에서 이상 수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돼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8명은 북한 내 거주 지역이 핵실험장에 위치한 길주군 풍계리를 비롯해 길주군과 명천군 등 핵실험장 인근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